주간의 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운송사업 종사자들의 노고를 취하는 18번째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 행사와 네. 또 행복을 유지를 위한 3대 대형사고 유발 요인이 되는 이 과속과 과적, 과로를 해소 대책과 적정 운임 보장에 대한 시급성 등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올해 어느덧 18회째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화물차 운전자의 날, 저는 그동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녁만큼이나 많은 내외빈이 참석했을 것 같은데 어떤 분위기였나요? 네, 중요 산업발전 기반이 됐죠. 그 물류산업전선에서 땀 흘리는 화물자동차 운전자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전국 화물자동차 공제조합이 주최를 했고요. 또 국토교통부가 후원한 이런 행사입니다. 지난 2001년 국내 성장을 이끄는 물류산업 수행 일선에 선 그 운수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그 화합도모 차원에서 출범이 됐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의 희망을 싣고 달립니다라는 이런 개회 오프닝 영상과 함께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과 또 물류정책관을 비롯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과 또 개별화물연합회와 용달화물연합회장 등이 자리를 빛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TVN 긴급교통정보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희대로 상남 사거리에서 성원 아파트 사거리 방향입니다. 성원 아파트 사거리 지점 1차로에 승용차와 이륜 자동차 추돌 사고 나 있으니까요. 주의운전 바란다고 3638 애청자분의 제보가 있습니다. 상남 사거리에서 성원 아파트 사거리 방향이고요. 성원 아파트 사거리 지점 1차로에 승용차와 이륜 자동차 추돌 사고 나 있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운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위원님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화물 자동차 운전자를 대변했다고 볼 수 있는데 수장이죠. 신한춘 회장 기념사 그리고 뭐 축사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어떤 말씀들이 오고 갔나요? 네. 신한춘 회장은 국가경제 대동맥 역할을 한 화물 운전자와 가족 그리고 업계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취하한다면서 오랜 세월 물류산업 운송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게 됐던 이런 가능한 데는요. 가족의 헌신과 격려가 있다 이렇게 치하를 했습니다. 네, 그럼요. 그리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요. 축사에서 활성화된 온라인 판매와 또 택배 산업 속에 자리한 이제 그 화물자동차 역할이 생활산업으로 바뀌었다. 걸 전제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요. 교통과 물류는 경제 기반의 혈관과도 같다면서 화물차 그 운전자 처우 개선과 안전 노력을 피력했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운전자의 날 주인공이라고 하면 이 현장을 뛰는 숨은 공로자를 찾아서 노고를 취하기도 하고요. 격려하는 시상식일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유창열 기사는 예전보다 차가 많아지면서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진 게 가장 힘들었다고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상을 받은 윤군수 기사는요. 천직인 40년 동안 운전으로 가족을 이끄는 동안에 이미 훌쩍 큰 아이 커버린 아이들의 보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또 개개인이 하기 어려운 정부의 협약을 추진하는 연합회를 적극 지원하는 마음이다. 다음 세대라도 화물 노동자들이 조금 더 잘 살 수 있는 처우 개선 정책을 이렇게 염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화물 자동차를 직업군으로 삼고 있는 정신과 또 현장 활동상 그리고 바람을 전하는 그 영상 메시지도 가슴 뭉클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은 사실 주야 없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는 게 바로 화물차 운전자들의 모습인데요. 네. 이 생생한 현장의 모습은 더욱더 좀 마음이 짠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운전자의 공감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북돋아주는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직 어린 나이에 젊은 기사의 가장 힘든 점은요. 승하차와 배송이 아니다. 이건 사람 때문이라는 말한 여우는요. 아직도 귓전을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노후된 차의 핸들을 잡은 24살 젊음을 물류운송에 바쳤지만 브레이크 파열 사고를 당했다는 사연도 함께 소개가 됐고요. 또 청년기사의 바람은 이제 노후된 차를 새 차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제18회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날은요. 이 세 번의 물류가족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이런 뜻깊은 행사라도 잠시라는 점인데요. 화물차들의 불미스러운 특성이 있죠. 과속과 과적, 피로를 모두 해결하는 안전한 길은 바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이 정책 실현만이 고질적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행복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야, 이게 지금 운전자의 날을 맞아서 물류가족 파이팅이라고 외쳤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외침으로 끝나는 표현은 사실 실효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운전자의 날을 맞아서 더욱더 안전하고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마련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계속 이제 김정렬 2차관 말씀을 하는데요. 과로가 졸음운전 사고 핵심이고 또 대형 사고는 과적이라고 이렇게 또 피력을 했습니다. 네. 과적과 과로가 사라지면 운전자와 가족, 온 세상 또 국민들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그 짐을 나눠 가지겠다 이렇게 어필을 했고요. 이 얘기는 13만 2,045건이 단속된 화물자동차 90%가 이 무게, 과적을 그러니까 중량을 위반한 데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과적을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고 또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적재물 낙하는요 12대 중과실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적재 규정을 위반한 화물차 단속 건수가 13,973대나 됐다는 점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죠. 적지 않은 수인 것 같네요. 근데 이제 화물차 전용 휴게 시설이라든지 졸음 쉼터를 조금 더 늘려서 치사율이 높은 고속도로 사고를 줄인다는 것과 뭐 과적, 과속은 다른 걸로 볼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2019년 1월 1일부터는요, 톨게이트 진입대 자동 계측대는 4.5톤의 적재 종량을 이제 실시하게 되고요. 만일에 초과가 되면 즉시 경찰청으로 이제 통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 파손 방지 목적인 총중량 40톤과 축중량 10톤 이상만 적용받게 되는 도로법이 아닌 차량 안전 운행과 직결되는 적재 중량을 보는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되는 셈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토교통부 담당자는요, 가변축 때문에 5톤 차량 적재가 배로 늘고 있는 이런 과적 색출이나 화주에 대한 의식 전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지만 당장은 4.5톤밖에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TVN 긴급 교통정보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네. 원희대로 서부경찰서 사거리에서 도계 광장 방향입니다. 도계 3거리 지점 2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고요. 현재 운전자가 도로에 나와 있으니까요. 주의를 바란다고 박석주 통신원에 제보 있습니다. 지금 도계 3거리 지점 2차로에 승용차 고장으로 서 있고요. 운전자가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N 긴급 교통정보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이 진입 계측이 경찰청에 송부가 된다면 네. 울며 겨자 먹는 뭐 화물차 운전자 입장이나 뭐 과적을 요구해온 화주 생각도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각 축 중량을 더한 총 적재 무게인 차량 적재 중량이 초과되면요, 말씀처럼 자동 통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리 그 많은 짐을 실으려는 화주라도 과적을 간과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그 5톤 차량인데 5톤만 실을 수 없는 구조적 병폐가 사라지면요. 네. 상대적으로 운임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다는 예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운전자에게 더 치명적인 압박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지입제도 개선과 또 표준운임제 도입부터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보편적 분위기가 조성되면요. 안전 용도로 되는 가변축이 과적으로 이런 변전된 이런 보강의 의미도 함께 사라지는 셈이 되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서버 용량을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40톤 자동 계측 통보 시스템 확대 방침을 예고한 것이 이제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국토교통부 2차관 경영사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네. 2020년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 운임제 도입을 강조하신 것 같은데 네. 운전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글쎄 뭐 크게 이렇게 와닿는 건 못 느꼈습니다. 그쵸. 그래서 화물차 기사는요, 일단 화주 입장이 다른 점과 또 아닌 안전운임 제도는 3년간 아마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먼저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과태료 5만 원입니다. 도로법의 위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오히려 물류 비용 상승은 또 다른 인상의 불씨가 되지 않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적재 중량 계측 방식도 각 바퀴 무게가 아닌 개근장처럼 전체 중량을 한 번에 재는 방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문제는 화주와 운송사 또 화물차 기사 간의 동상이몽 이해적인 그 관계에서 초래되는 과적과 대형 사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화물차의 대형 교통사고 원인을 꼽히는 아까 말씀드린 과로와 과적, 야간 운행 사고가 지난해까지 5년 연속 2만 5천 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상무 의원도요,
국감에서 과적 단속 강화 또 근본 원인 파악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국정감사 결과 2015년 이후에 최근 3년간 네. 이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가 무려 14만여 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네. 이 정도면 정말 심각한 현실 아닌가요? 맞습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을 받았다는 화물차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과 과태료 부과 현황에 따르면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아까 말씀드린 축중량 10톤 이상만 단속하는 도로법에 의한 과적 화물차 단속 건수는 14만 6,018건이고요.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도로공사가 휴게시설 확대 등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은 하고 있지만요. 근원적으로 치유되지 않는 한 합병증,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막기는 네. 불가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좀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대책을 들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네네.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